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만나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며 토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 전파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토요일에는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흩어져 예배를 섬기거나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스 난민촌에서 운영되는 난민성경훈련원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훈련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난민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난민성경훈련원은 훈련받은 난민들이 그들의 정착지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3년 전 필리핀 민도르 지역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이로 인해 마을 전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2007년 평양에서 건축을 진행하다 중단된 조용기 심장병원 공사 재개를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60%의 공사가 진행됐다가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기약 없이 중단됐었는데 이번에는 완공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일이 많아지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서로 보일 때 마음이 오가지 않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열흘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식들이 평화의 길을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복음 전파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흩어져 지역교회를 섬기는 미셔널 처치는 미국에서는 친숙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만나교회가 토요일에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흩어져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섬기거나 봉사에 전념하는 한국형 미셔널 처치를 지향하고 나섰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만나교회가 담장을 넘는 토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4월 7일 시작돼 2주 동안 드려진 예배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며 주일 예배와 동일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일 하루 전 영적 회복을 경험한 교인들은 주일 당일에는 협력교회를 포함한 여러 사역의 자리로 흩어져 각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합니다. 즉 만나교회가 추구하는 토요 예배는 흩어짐을 위한 충전소이자 부족한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예배와 소그룹 모임의 교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간의 단절로 인해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와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추구합니다. 주일 예배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배의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 전파와 지역 섬김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미셔널 처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미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전통화되어서 그 룰을 잘 깨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저는 지금 오히려 한국 사회 안에 한국 세대 간에 우리들의 선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에 대해 일부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주일이 가지는 신학적, 성서적 의미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좋은 목적에서 시작한 작은 변화일지라도 예배의 본질 훼손과 변질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시간과 공간 또 어떤 정해진 약속, 룰에 의해서 정해왔죠. 그래서 예배학에서는 예배 시간의 신학이 있고요. 이것이 예배 그때 교회력, 처치 캘린더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날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죠. 교인들이 사역자로 각 영역으로 파송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영적 역량과 성숙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미셔널 처치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나교회가 교회의 위기 속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군선교의 최우선 과제는 교단을 초월한 대표성과 단일성 확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이수구 장로회 통합교단에서 개최한 제5회 군종목사 선교대회 및 군선교 정책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국방부 군종정책과장 이정호 목사는
곧 다가올 통일시대에 지역 주민 우군화, 인도적 지원 등을 앞장서 감당할 군종 목사의 양육을 위해 파송기구의 위상 제고가 필수라며 10개 교단과 연합기구인 군선교연합회 등이 국방 업무 과정에서 한 통로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으며 통일 준비도 대표성을 확보한 단일 기구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제에 참여한 연무대교회 김택조 목사 역시 군종 목사는 청년 회심 전문가가 돼야 하고 청년 사역에 특화된 설교와 훈련 등을 겸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대 내 40개가 넘는 양육 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지난 14일 미국 DBU, 즉 달라스 침례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해 앞으로 교수와 학생, 학술교류 등의 업무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서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우리는 국제적 감각을 가진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왔다며 이번 학술교류 협정을 계기로 양 대학이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로 나아가는 데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달라스 침례대학교 아담 라이트 총장은 글로벌 시대 백석의 비전을 듣고 놀라기도 했고 또 많은 공감을 했다며 세상에 필요한 크리스천 리더십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는데 양 대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때 먹은 음식이 무교병이었는데 마짜라고 불리는 이 무교병은 현대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 Bible calls it the bread of affliction, unleavened bread or matzah. Every year the Jewish people are commanded to retell the story of their exodus from Egypt and to eat unleavened bread for 7 days. Because the Lord made them live very fast, they had to make bread that didn't have time to rise, and they ate this flat bread, which is matzah. Most Israelis take the commandment to eat unleavened bread very seriously, and many actually like it. Grocery stores like this one devote whole sections to it. And besides regular matzah, you can get egg, whole wheat, and even choco matzah. The regular matzah must be made of flour and water only. The flour would look to you and like regular flour, but it's not regular flour. Roy Wolf is vice president of Matzot Aviv. He told CBN News the whole process, from mixing to rolling to shaping to baking, must be finished in 18 minutes because the moment water touches the flour, it starts rising. In reality, our process is much faster. We want to be as efficient as possible, and the whole process takes no longer than 3-4 minutes. But every 15 minutes, in order to avoid to have any leftovers of leavened dough, we have to clean the mixer system. Wolf is the 6th generation to work in his family's business, which started in 1887. They've been in the current factory since 1946. In the basements here where we have the flour silos today, the Haganah, the first defense forces, used to hide the weapons from the British mandate. The Last Supper would have been a Passover Seder with unleavened bread. Because of that, many Christians like to take communion with matzah. Some even say that the design of the matzah, striped and pierced, is symbolic of the Messiah himself. Chris Mitchell, CBN News. 주위를 둘러봐도 모든 것이 절망으로 느껴졌을 때 만난 복음은 그 사람을 살리고 또 이웃을 살리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최근 난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 양용태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난민 성경 훈련은 2기 사기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제2기 난민 성경 훈련원이 4월 3일부터 시작되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에서 온 난민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난민 성경훈련 훈련받기를 원하여 훈련 연정으로 지원해서 6월 15일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교사님은 그리스를 통해 유럽으로 건너가기 위해 도착하는 난민들에게 성경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건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1기 훈련 때는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만 학생으로 받았는데
제2기에는 여기에서 사역하는 다른 선교단체 그 훈련 직후전 학생들을 3명을 더 받아서 지금 함께 훈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 반 그리고 일주일에 4일 동안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6개국에 오신 그 교수님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기독교인의 과정을 또 가르치고 또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성경 공부 모임들을 만드는지 이런 훈련들을 저희들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난민 성경 훈련을 통한 비전도 궁금합니다. 선교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외국에서 강사님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복음의 그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기초적인 그 훈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히 그리스를 거쳐 유럽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세워 이들이 정착하는 곳에서 최소한 성경 공부 모임과 기도 모임을 만들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루에 6시간 30분 일주일에 4일 동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훈련을 받고 정착하는 곳에서 모슬람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난민을 통해 또 다른 난민을 세우는 선한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에는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고 온 정의성 PD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수고하는 분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정 PD는 이번에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전 이번에 필리핀 민도르 섬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3년 전에 태풍 노나로 인해서 마을이 파괴되었던 곳인데요. 지금은 교회를 세움으로써 그 마을의 아픔을 다 싸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아픔을 싸매었던 김인효 선교사님 만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원상복구되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미 3년은 지났지만 아직도 악몽에 시달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그 현장은 폐허의 모습 그대로가 남아 있습니다. 마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자칫 채석장이 아닌가 싶은 그런 현장이 되어 있고요. 그 현장에서 약 400m 정도 이동해서 마을을 다시 형성하셨고 그 마을에서는 지금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그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아픔이 없도록 만들고자 하십니다. 준비된 그림이 있는데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약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네, 지금 저기 보이는 교회가 호산나 은혜교회고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 이곳 역시 미존도 종족이 살아갔던 마을이었습니다. 네, 저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바로 김인효 선교사님입니다. 민도르 섬을 중심으로 24년째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저희 촬영팀은 먼저 도착해 있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날 성안교회 단기 선교팀이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꽤 걸리시는 것 같아요. 아까 도착하셨다고 하던데. 예, 저는 훨씬 전에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기다렸습니다. 내려왔어요. 이제 단기팀 인원들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픽업하고 그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또 청년들이랑 우리 단기팀들이 짐을 옮기고 또 이동하면서도 힘들지만 이게 또 현지인들을 위한 또 봉사가 되어지고 또 이 귀한 선교 물품들을 받아서 현지인들이 사랑을 함께 누리기 때문에 이
훈련이죠. 하나 이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안교회는 매년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아이들부터 장년까지 전 연령대가 모여서 단기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선교팀이 움직이면 원래 짐이 많잖아요. 근데 짐 찾느라 이 출국장 나오는 시간이 예정 시간보다 늦어지곤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네, 단기 선교팀이 도착한 다음 날인데요. 선교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또 바다 물살을 가르며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민도르 지역은 차를 타고 가다가 배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간 후에 또다시 차를 타고 약 40-50분을 달려야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위에 박스하고 우리 구제품들 다 내립니다. 요거 가져와 주십시오. 위에 있는 거 다. 원래 필리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잘 웃는 것이 특징인데요. 유독 이곳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지 않은 것들. 이유를 알고 보니 3년 전에 있었던 태풍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2015년 12월에 발생했던 태풍 노나를 현지 방송국에서 중계했던 화면입니다. 무려 7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태풍으로 폐허가 됐던 곳에서 약 400m 이동하여서 다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년 만에 마을도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저 앞에 보이는 교회가 바로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섬기게 될 호산나 은혜교회입니다. 언덕을 올라 선교 물품들을 일일이 어깨에 지고 날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김민호 선교사님의 노력과 한국교회의 지원, 그리고 현지 목사님의 헌신적인 섬김이 잘 어우러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선교 물품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선교 현장에 가보면 이 물품들은 아무리 가져가도 왜 그렇게 항상 모자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날 가져간 선교 물품은 한 달 전에 배를 통해서 실어 보냈던 물품들이고요. 이 물품들을 넉넉히 챙겨온다고 하셨는데도 금세 바닥이 보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나누어서가 아니라 먼 곳에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저희들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아이들은 사탕 하나로 너무나 신나했고 어른들은 오시며 생활용품들을 나누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현장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들어가는 날은 마을 전체가 잔칫날이 되곤 합니다. 이 잔칫날에 빠질 수 없는 것은 음식이라고 하겠는데요. 지금 남자 두 분이 들고 오는 게 돼지 통구이 바베큐입니다. 렉초이라고 하는 바베큐인데요. 정말 귀한 손님이 오실 때만 만드는 전통 음식이라고 하네요. 저 안에 돼지가 들어있는데요. 진짜 돼지 한 마리가 그 형체를 그대로 있어서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동네 분들도 밥 한 그릇에 즐거워지고 행복하는 모습. 아이들 표정이 그 마음 상태를 바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멀기도 막 나고 너무 힘들게 왔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여기까지 왜 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밥이고 그냥 야채 끓인 죽인 거잖아요. 근데 되게 좋아하는 그 모습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들이 이 함께 어우러진 이게 되게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이들의 표정으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Sabinya Koreano salamat po. Sigurado? Salamat sa Diyos. Amen? Salamat sa Diyos po.
애들한테 무슨 얘기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제공해 주신 우리 한국교회에 감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부족 아이들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환경이 암울합니다. 하루에 밥을 보통 아이들이 한 끼밖에 못 먹거든요. 지난 태풍 이후에 또 더 환경이 안 좋아졌고 또 아이들이 밥을 먹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아이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이 초등학생들만.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밥을 굶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팀은 이렇게 한 번 왔다 가지만 언제 또 불어 닥칠지 모르는 태풍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 속에 노출된 채 매일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주민들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태풍의 어려움을 이기고 세워진 호산나 은혜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곳을 기억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가장 마음속에 오래 남는 건 그곳에 있는 어린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풍 피해를 이기고 사실 교회 앞에 4칸의 작은 학교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학교는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하는 정식 교육기관입니다. 그 모습은 자칫 허름하고 그냥 원두막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안에서 필리핀 민도 이 태풍 피해 지역의 아이들이 꿈을 갖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성장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고 물질로서 후원해진다면 필리핀의 복음은 더 크게 전파되리라 믿습니다. 네, 민도로 지역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희성 PD 오늘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분노 조절을 제대로 못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한 해 6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근 분노 조절 장애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분노 조절 장애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만큼 마음 관리 무엇보다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